위대한 성과를 부르는 패러다임을 가져라. 위대한 성과를 부르는 패러다임을 가져라. 자, 이제는 마음을 잘 사용해서 위대한 성과를 거두기 위한 패러다임 형성하는 방법에 관해서 얘기해보자. 여러 기본적인 자질 가운데서 하나는 훌륭한 태도다. 나이팅게일은 태도를 마법의 말이라고 불렀다. 훌륭한 태도를 가지면 어떤 마음을 활용할 수 있을까? 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매일 어떤 습관을 연습할 수 있을까? 나는 꾸준히 공부한다. 내 책상 위에는 여러 책이 놓여 있는데 브라이스 브리체스 유터, 마크 빅터 한센과 그의 아내 크리스탈 한센이 쓴 질문을 던져라. 꿈에서 운명으로 이어지는 다리. 로버트 러셀, 당신도 부유해질 수 있다. 네빌의 의식의 힘. 나폴레옹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등이다. 나는 언제나 책상 위에 책들을 올려놓는다. 책꽂이는 토머스 트로워드가 쓴 책들도 꽂혀있다. 트로워드의 저서를 아직 접하지 못했다면 한 번쯤 읽어보는 것도 좋다. 나이팅게일은 1968년 나를 만날 때 트로워드의 정신과학에 관한 에든버러 강의를 읽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저도 이 책을 읽어야 할까요? 그는 나를 물끄러미 보더니 말했다. 네, 나는 1970년이 됐어야 내가 읽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했다. 그 전까지는 책 한 장을 읽고도 무엇을 읽었는지 몰랐다. 어쨌든 경이로운 식견이다. 나는 끊임없이 공부하면서도 태도를 올바르게 유지한다. 태도를 개선할 유일한 방법은 공부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우리는 자신 누구에게 대해 우주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나는 회사 일을 개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나는 언제나 매출을 늘리고 싶고 더 많이 팔고 싶다. 나는 판매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영업부서와 함께 일하며 항상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데 주저함이 없다. 지금도 1994년에 쓴 바 브록더의 위대한 발견을 통독하는 수업을 만들고 있다. 위대한 발견. 나는 1921년 공부를 시작했다. 저 23년 동안의 공부에서 위 책을 쓴 것이다. 돈이란 무언가, 최선을 다한 후 기도하라, 진동의 법칙. 책의 논제들은 모두 훌륭하다. 그 책을 쓴 지 36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같은 논제를 사용한다. 왜냐하면 이제 그 논제들을 더 잘 이해하고 훨씬 더 깊이 파고들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목표를 가져야 한다. 항상 기준을 높이 세우고 자신의 태도가 성공의 실패를 결정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3가지 규칙. 다음은 몇 가지 기본적이고 간단한 규칙이다. 이 규칙을 따르면 승리하지만 따르지 않으면 패배한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쫓고 싶다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3가지 규칙이 있다. 첫 번째는 결정하고, 두 번째는 시각화의 이해다. 세 번째는 규율이다. 이 규칙들은 내가 태도를 계속 올바르게 유지하고 나 자신과의 해설을 위해서 상황을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앞서 여러 차례 네빌은 언급했는데 자기 개발 분야에서 그의 업적은 내게 커다란 영감을 안겨주었다. 내 태도를 부정적인 쪽에서 긍정적인 쪽으로 바꿔놓은 한 가지는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네빌이 했던 다음 질문을 반복하는 것이었다. 만약에 내 꿈이 이루어졌다면 내 기분은 어떨까? 나는 매일 다양한 질문을 하고 다양한 꿈을 그리며 무엇보다도 기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 핵심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느끼느냐이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대로 된다. 생각은 의식적인 마음이고 기분은 잠재의식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보편적인 측면이다. 느끼기 위해서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 즉 시각화가 필요하다. 결과를 향해서가 아니라 결과에서 출발해야 한다. 제대로 했다면 올바른 길을 따라갈 수가 있고 목표가 현실로 드러나는 것은 단순히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미 우리는 지성과 감상, 마음속으로 그 목표를 이뤄냈기 때문이다. 물론 누구도 그 생각의 잉태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지 못한다. 여기서 신념이 필요하다. 뛰어난 성과를 내는 패러다임의 또 다른 측면들을 살펴보자. 첫 번째 생각은 당신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에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에너지는 우리를 통해 흐르고 그 에너지를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우리는 혼을 가진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혼이다. 영은 혼이 지시를 내려주기를 기다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봐. 그러면 주실 거야 라는 말을 듣는다.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한다. 영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우리를 통해 흐르고 우리를 그 영을 이끌어야 한다. 혼은 자기를 향해 자기를 통해 흐르는 에너지를 영원히 이끌어야 한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렸다. 신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해주지 않는다. 그 결정은 우리가 한다. 신은 행하지만 우리는 결정을 내린다. 신은 우리를 통해 모든 일을 행한다. 우리의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신은 합법적이고 질서 정연한 방식으로 힘을 발휘한다. 신은 우리의 이미지를 가져와 바꿔놓으며 그때부터 이미지는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다. 이제 우리의 꿈이 물리적인 형체를 갖추는 것은 시간 문제다. 사람들은 우리가 꽤 오랫동안 봐왔던 꿈을 볼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원칙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마치 이미 얻은 양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상태가 아니라면 다른 상태라도 이미 이곳에 존재한다. 대부분 사람은 그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 즉 무엇부터 창조되거나 파괴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이미 이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베르너 폰 브라운은 케네디 대통령에게 사람을 달여보내는 데 필요한 것은 의지가 전부라고 말한 것이다.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은 이미 여기에 존재한다. 우리는 그저 그 방법과 수단에 손을 내밀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결정할 때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질문을 하는 것이다. 나는 진정 이 일을 원하는가? 규칙.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한다. 우리는 주파수에 맞춰서 움직인다. 우리 앞에 마치 줄공책처럼 여러 개의 선이 그어져 있다고 상상해보자. 각 선은 진동수 혹은 주파수를 의미한다. 아래쪽에 그어진 선 위에 R이라고 쓰고 저 R은 성과의 R이다라고 말해보자. R은 우리가 현재 있는 것이다. 이제는 위쪽으로 올라가서 오른쪽에 별을 그리자. 이 별은 더 높은 선, 그러니까 더 높은 주파수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상이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을 원하는 주파수까지 올려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다. 앞으로 되고 싶은 사람처럼 행동하라. 그 주파수에 도달해서 그곳에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소망의 결과를 나타낼 유일한 방법이다. 대부분 사람은 목표를 세우기만 할 뿐 도달하지 못한다.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독일의 문호 게테는 이렇게 말했다. 무엇을 할 수 있기 전에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 규칙. 현생 인생 시나리오를 쓴다. 내 세미나에서 제시하는 한 가지 기술은 자신의 인생 시나리오를 현지형으로 쓰고 녹음으로 들어보는 것이다.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무엇을 원하는지 가능한 한 자세히 써야 한다. 또한 언제나 현지형이어야 하고 그 안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야 한다. 아래에 자신의 인생 시나리오를 한 줄 써보자. 나는 뭐뭐해서 행복하고 감사하다. 이 시나리오를 쓰려면 목표가 이뤄진 시점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니다. 목표를 이룬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묘사해보자. 그것이 인생 시나리오다. 어쩌면 직장 동료나 이웃, 가족이나 친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당신이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말이 듣기 싫다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지나쳐야 한다. 이 목표 지점에 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으면, 그렇게 말하고 걷고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이때 상상은 훌륭한 도구다. 상상은 그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모든 이가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정신적인 도구다. 우리는 상상을 통해서 우리가 있고 싶은 곳에 자신을 데려가서 이미 그곳에 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한다. 목표를 달성한 사람처럼 걷고 목표를 달성한 사람처럼 하고 목표를 달성한 사람처럼 행동해야 한다. 마음 속에서 우리는 이미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기도다. 기도는 우리 안에서 혹은 우리를 통해서 영혼과 형성상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 그 자체다. 모든 기도는 응답을 받는다. 대부분 사람은 기도하는 것을 무릎을 꿇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로 되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무릎 꿇고 떠드는 행위나 지나지 않는다. 언젠가 한 목사가 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기도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바라고 영원하는 것을 위해 하는 모든 행위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얼마나 정확한 말인지 알 수가 있다. 기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원하는 것에 정신적으로 도달하는 상태로 거기에 흠뻑 빠져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 상태가 우리 전체로 퍼져나가도록 둔다. 그때부터 목표가 형체를 갖추기 시작한다. 이제 우리의 꿈이 물리적 형상으로 드러난 것은 시간 문제이며 사람들은 당시 꽤 오랫동안 봐온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 얼라이팅게일은 이렇게 말했다. 위대한 꿈, 즉 꿈꾸는 자 외에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역동적인 파도는 인류의 모든 위대한 발전을 만들어낸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명언 중에 하나다. 인생 시나리오를 쓰고 녹음하는 행위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우리 대다수가 마음속 두려움에 대한 잡담과 자기 대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 익숙함은 우리를 낡은 패러다임으로 다시 끌어온다. 머릿속에서 두려움을 반복해 말하며 그 말이 우리의 목소리인 양 듣는다. 그러나 자신의 목소리를 담아 현재형의 인생 시나리오를 쓰고 스스로 그 현실을 되풀이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원하는 것을 향해서 내면의 소리를 뜻이 쓸 수가 있다. 이 행위는 아주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믿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의 그 목소리가 우리의 잠재의식에 닿아야 한다. 모든 위대한 연기자가 그렇게 한다. 이 개념을 정말로 이해하고 싶다면 스텔라 애들러가 쓴 연기의 기술을 보자. 그녀는 위대한 메소드 연기 스승이었다. 말론 브랜도는 애들러에게서 배웠는데 메소드 연기로 스타가 된 첫 제자였으며 그녀의 책에 추천서를 쓰기도 했다. 사실 애들러는 썩을 책을 쓴 적이 없다. 학생들을 가르쳤을 뿐이며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에 하워드 키셀이라는 사람이 그 가르침을 모아서 연기의 기술이라는 책으로 엮었다.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처럼 행동하라. 내가 알기로는 이얼브리너는 왕가나에서 시아무의 왕 역할을 맡아 3,000번 이상 무대 위에 올랐다. 그는 무대에 오를 때마다 마치 첫 공연을 한 것 같았다. 이얼브리너는 배역에 몰입하는 법을 이해하고 있었다. 조지 캠벨 스콧은 영화 패튼 대전차 군단을 찍으면서 패튼 장군을 너무나 똑같이 재현해내서 촬영장에 있던 장군의 친구 몇몇을 겁에 질리게 했다. 스콧은 위대한 배우였다. 모든 위대한 배우는 자기 역할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시나리오를 쓰고 그 역할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목표는 형체를 갖추게 된다. 끝까지 해내게 하는 저력자를 만들어라. 위대한 성과를 위한 패러다임을 세우는 또 다른 중요한 기술은 책임 저력자를 얻는 것이다. 우리는 행동을 하겠다고 말하고 아마 그 말을 하면서 믿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인생은 빈번히 꼬여버리고 우리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이 세운 행동 방침에 충실하다고 말할 때조차 여전히 행동하지 않는다. 만일 번복할 수 없는 약속을 했을 때 책임 저력자가 있다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평소에 존경하거나 우리를 존경했다면 싶은 사람을 책임 저력자로 선택하자. 그런 다음에 나는 이 일을 할래라고 말하자. 그들은 우리가 이 일에 책임을 다하도록 뒷받침해 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고 그들의 눈에 나쁘게 비치기를 바라지 않는다. 따라서 그 일을 해낼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다. 앞서 샌디 갤러거와 내가 서로 저력하는 방식을 설명한 바 있다. 매일 아침 나는 문장을 쓰고 이것을 3번 쓴 다음 녹음해서 샌디에게 보낸다. 나는 샌디가 나를 존경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하지 않는다고 그녀가 생각하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샌디 역시 내가 그를 존경하길 바란다는 것을 안다. 그렇게 우리는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서로의 책임 저력자가 되어 주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샌디와 나는 놀라운 파트너십을 발휘했다. 샌디는 내가 잘 못하는 일을 아주 잘하고 나는 샌디가 잘 못하는 일을 아주 잘한다. 최근에 우리는 회사의 어떤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뭘 못하는지 잘 몰라. 그래서 곤란해지는 거야.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잘못하는 것은 괜찮다. 이미 얘기했지만 모든 것을 잘할 필요는 없다. 내가 절대로 잘할 수 없는 몇 가지가 있다. 심지어 시도해보고 싶지도 않다.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시키고 대신 내가 하는 일을 더 잘하려고 노력한다. 우리가 잘하는 일에서는 더욱 잘하도록 노력하고 잘 못한 일은 관리하며 다른 누군가를 책임지도록 하자.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할 때 그 일을 해낼 것임을 확실히 하자.
불편한 목표에 감정적으로 이입하라. 이번에 다룰 요점은 비전을 자연스레 느끼라는 것이다. 목표에 관한 생각과 시나리오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다 보면 한때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들이 마침내 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이런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도 같다. 처음 운전을 시작했을 때 나는 영영 운전하는 법을 배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운전을 어머니에게 배웠는데 어머니는 내게 소리를 지르며 가르쳤고 나도 대받아 쳤다. 어머니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나한테 소리 지지 마. 나는 내 엄마라고. 그렇게 싸우는 속에서 기어를 바꾸고 클러치에서 발을 떼고 적절한 시간에 브레이크를 밟는 법을 알아야 했다. 정말 불편하고 무섭기까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런 절차에 신경조차 쓰지 않게 된다. 완전히 무의식적으로 운전을 하는 것이다. 불편한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 그 일을 편안하게 느끼기 시작한다.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X라는 생각이, 의식적인 마음속에 Y라는 생각이 있다고 치자. X는 프로그래밍이자 패러다임이다. Y는 새로운 생각이다.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하자. 우리는 Y라는 생각에 감정적으로 이입하려고 애쓰지만 X는 그 생각을 재빨리 내쫓아버린다.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아주 불편하게 느끼도록 만든다. 사업을 저당 잡히고 집을 저당 잡히고 저축한 돈을 모두 날리는 등 오싹한 생각이 든다. 그러나 Y라는 생각을 계속 간직하고 감정적으로 이입하면 금세 Y라는 생각은 X가 되고 Y라는 생각이 편안해진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불편하다고 느끼는 생각에 감정적으로 계속 이입하라. 그렇지, 그러면 머지않아 그 생각은 상당히 편해질 것이다. 그 순간이 생각을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시점이다. 편안함은 머무르기에 좋은 것이 아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정말로 편안해진다면 우리는 그 안에 갇혀 절대로 성장하지 못한다.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일을 해야 하고 그 일이 편안하게 느껴질 때까지 계속 노력해야 한다. 편안함이 느껴지면 다시 불편함을 초래하는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하자. 불편함은 우리가 성장하고 있으며 이전에 가보지 못한 곳으로 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남을 흉내내지 말고 자기 자신이 되어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자존감이라는 개념의 일부다. 나는 내가 정말로 존경하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한다. 얼라이팅 게일이 이해했던 만큼 나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토머스 드로워드가 이해하는 만큼 네빌이 이해하는 만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거물들을 정해서 그들처럼 행동하려고 애쓴다. 그러다고 그들을 질투하거나 모범하고 싶지는 않다. 래프 월도 에버슨은 자기 신뢰에서 다음과 같은 멋진 말을 했다. 누구든 배우는 과정에서 질투는 무지이며 모방은 자살이라는 확신에 다다르는 순간이 찾아온다. 좋든 나쁘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누군가를 질투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나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도 가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 저 사람은 그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한 거야. 나는 내게 그 능력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질투를 하지. 나도 저런 결과를 얻고 싶어. 나도 저 사람이 한 것처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질투는 무지다. 그리고 모방은 자살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똑같아질 방법은 없다. 오직 하나뿐인 당신 풀잎 하나하나 그리고 눈송이 하나하나 아주 조금씩은 다르지. 이 세상에 똑같은 둘이란 없지. 작디 작은 모래 하나부터 거대한 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만들어졌지. 그냥 지금 모습 그대로 존재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러니 흉내낸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니. 거칠애가 얼마나 부질없니. 우리 하나하나는 마음에서 나왔고 마음이 내놓는 생각은 절대 동일하지 않거든. 이 세상에 나는 오직 하나뿐이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줄 수 있지. 그러니 당신도 아주 자랑스러워해야 해. 이 세상에 당신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모든 것이 당신으로부터 시작하지. 이 경이롭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인간으로부터. 규칙은 3은 스스로에게 엄격해져야 한다. 그 다음에 핵심은 자기 교육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이 교육을 지킨다고 생각한다. 교육. 그래서 축하해요. 나는 당신이 녹음을 다시 듣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하는 습관을 가져라. 그럴 수도 있지. 또 하나 가치 있는 개설한 일상 업무에서 자기 암시를 활용하는 것이다. 제안하고 그래서 자기 암시를 일종의 자기 체면처럼 이해하면 쉽다. 자기 체면.
나는 나의 외부 어딘가에 누군가 나에게 체면함시를 견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해. 그렇게 해야 해. 얼라이팅이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어디어 강연에 친구 윌리엄 클레멘트 스톤과의 한 일화를 담았다. 빈손으로 시작이지만 세상을 떠날 때쯤에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어 있었다. 그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모든 상황에서 좋은 면을 찾으면 모든 것에서 좋은 점을 찾을 수가 있다. 사랑하는 내 친구 마이클 버나드 백 위에서는 언젠가 내 마음에 쏙 드는 생각을 공유한 적이 있다. 그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 상황에 접근하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했다. 상황을 보고 이렇게 말한다. 이게 그거구나. 그리고 받아들인다. 좋은 점을 찾는다. 좋은 점을. 나머지는 모두 잊자. 용서하고 떠나보내고 완전히 내버리자. 결정 앞에서 꾸물거리는 버릇을 버려라. 다음 원칙은 꾸물거리는 버릇을 버리고 목적을 향해 속도를 내는 것이다. 이 원칙은 다루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다. 모든 것에는 반대가 있다. 꾸물거리고 버릇 반대는 결단력이다. 결단력. 결단력에 관한 장을 읽어보라. 결단.